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후보들에게 쓴소리를 최근에 했습니다. 조금만 공부해보면 본인들이 하는 말이 부끄럽게 느껴질 것이다라는 도직구였는데요. 그러자 다시 김진표 의장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발언들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자, 일단 김진표 의장이 조금 더 공부해봐라. 스스로 부끄러울 것이다. 편파된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다음에 여소야대 되면 어떨 건가? 의장이 중립을 안 지켜도 좋다. 결과적으로 국회 전체의 권능이 훼손되는 일이다. 라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회의장이 되겠다라는 민주당 내 후보들이 김 의장을 공격합니다.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저는 민주당 출신이고 그러니까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의장이 되면서 그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21대 국회 특히 후반부인 윤석열 정권 1년 반 동안 약 20차례 국회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길을 터준 거예요. 그래서 특히 22대 국회는 이런 점들은 분명하게 바로 잡고 또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제가 겪은 헌정사를 보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뭐 하라는 게 아니고 김진표 의장이 이번에 그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켰잖아요. 그거 하자는 겁니다. 요번에 잘하셨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저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4선하고 그 전에 국회의원 되려고 준비했던 기간 이런 걸 다 합치면 그리고 숱하게 많은 국회의장님을 거쳤고요. 그 모습을 다 봤죠. 검찰 압수수색에 길을 터줬다. 나도 공부 많이 했다. 등등 김 의장에 대한 반박인 겁니다. 추미애 당선인도 김진표 의장의 비판에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거수기 역할하는 중립은 있을 수가 없다. 김 의장 180석을 줬는데 지난 국회에서 왜 입법으로 개혁 못했냐. 국민 물음에 거꾸로 답하는 것이다. 라고 의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검찰의 압수수색 길을 터줬다. 나도 공부 많이 했다. 거수기다. 코 빠뜨렸다. 중립기원 얻다. 폼 잡고 있다. 뭐 계속 김 의장을 향한 거친 발언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김진표 의장이 조금 더 공부해보면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공부는 핑계예요. 저게 뭐 공부할 게 뭐 있습니까? 국회법 20조에 2에 보면 국회의장 당적 보유 금지 이거 공부하면은 뭘 알아들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김진표 의장이 조금 공부해보면은 부끄러워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공부가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아니고 상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저거 뭐 공부해야지 하는 겁니까? 의장이 중립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를 꼭 공부를 갖다가 해야 되고 야 국회법 20조 2에 법 봤더니 국회의장 당적 보유 금지가 되어 있네. 아 그러니까 그 국회의장은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거네. 아 이제 알았네. 이렇게 공부할 문제입니까? 상식적으로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분은 국회를 잘 운영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회를 볼 때 여당의 이야기도 잘 듣고 야당의 이야기도 잘 듣고 그래서 회의가 원만하게 중립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라고 국회의장이 있는 게 그게 뭐 공부해서 할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할 일이지. 국회의장은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축구 경기 있는데 거기에 심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편파적으로 해가지고 아 우리 편 할 때는 맨날 그 휘슬 불고 저 편에선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다 하고 우리 편 하면은 레드 카드 꺼내고 저 편에선 무슨 짓 해도 그냥 다 뭐 그냥 페널티킥 막 그냥 주고 그러면 그 게임이 승복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그거를 지켜보는 그러한 그 관중들은 그 게임을 갖다 또 보러 가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거의 막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김진표 의장이 그나마 조금 그 21대 국회를 조금 요만큼이라도 더 긍정적으로 만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22대 때 어떤 분이 국회의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런 분들이 국회의장 된다라고 하면 뭐 안 봐도 비디오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강한 비판 주셨는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또 국회의장 선출이 임박했으니까 뭔가 선명성 경쟁하느라 그런 거겠죠? 설마 국회의장 되셔서는 잘하시겠죠, 중립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 당장 이제 곧 의장 선출이 후보 선출이 있기 때문에 더 선명한 국회의장, 지금 21대 국회에서 문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좀
과열된 주장들이 나오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다만 반성적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적인 사례가 이번에 최혜병 특검법 같이 처리하면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이 대립하는 법안이 21대 국회 막판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적인 처리 요구는 높습니다. 이때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이번에 잘 풀어내셨잖아요. 국민의힘은 반대해서 다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국회 운영 사례에서는 이렇게 여야가 완전히 어떤 법안을 두고 갈등하고 교착돼 있을 때 국회의장이 풀어주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정쟁이 계속되고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 방치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에도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민주당 내 비판이 있었던 거죠.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민주당 출신이니까 민주당의 편파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독립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소신 있게 할 국회의장이 되겠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지금 이제 후보 선출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좀 더 선명하게 나오다 보니까 주장들이 여러 가지로 나온다고 보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뭐 민주당의 국회의장 이런 것은 본인들도 그런 생각은 안 하실 거로 봅니다. 예. 조기현 부위원장님의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